안녕하십니까. 전 골드만 비뇨기과 인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규 원장입니다. 저는 골드만 비뇨기과 강남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종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실리콘 보형물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수술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 있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고 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모양이나 크기,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수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일자형이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많이 시술하는 게 T자형입니다. T 모양의 T자형이고요. 원판형, 판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변형돼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구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형과 T자형과 중간 형태인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건 기본 모양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것들을 응용한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T자형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좀 더 이제 속된 말로 울퉁불퉁하게 더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일자형도 역시 구멍을 뚫어놓고 하고 해서 일단 실리콘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걸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수술은 수술 전에 상담을 해보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제일 좋을지는 항상 판단을 해보고 결정해야지 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오시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은 보통 성인 남성이 폭경 수술을 받는데 그 폭경 수술 자국을 따라서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피부 밑을 절개를 해가지고 각자 크기에 맞는 모양이 맞는 그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 후에 피부 봉합을 하고 그 봉합 후에 적절한 압박 드레싱을 하고 이제 실밥을 뽑을 때까지 이제 주기적으로 오셔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실리콘 보형물 수술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이민종 원장님께서 장점에 대해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워낙 안정적인 재질이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확대 수술이나 이런 걸 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대체 진피도 있고 저장 진피도 있고 필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하고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고요. 실리콘은 사실은 우리 몸하고 거의 반응이 없는 물질이어서 오히려 부작용 면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실리콘 링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가격도 다른 확대 수술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증 반응도 적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거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형물 수술이 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제일 중요한 건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확대 수술 후에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염증 반응이 낮지만 이 수술도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 후에도 만약에 재삽입을 원하실 경우엔 수술 후 3개월 이후에 그걸 재삽입하는 걸 고려하기도 합니다. 일단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장점이 있는데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절개를 하고 어느 위치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거는 어떤 고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체 진피나 저장 진피나 이런 것들은 살하고 이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실리콘 이건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넣기 때문에 공간을 사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서 삐뚤하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삐뚤어지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과격한 성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좀 밀릴 수 있는, 그래서 모양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 환자분도 계시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게 속된 말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서 혹같이 뭐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할 때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게 수술할 때 꼭 필요한 공간만 박리를 해서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심지어 봤던 게 이제 요 날개 부분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여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손으로 이걸 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엔 살짝 다시 이 부위를 째가지고 그 위치를 재고정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보형물 수술하고 간혹 이제 남성분들은 만족을 하시지만 배우자분이 이제 관계할 당시에 통증이 있다거나 또 이 자극 증상이 너무 심해서 또 제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 전에 이제 충분히 뭐 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동의하에 진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 어느 걸 해야지 어느 정도 통증이 있고 이런 걸 사실 동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실제로 궁합을 맞춰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인데 다른 수술에 비해서 장점은 아까 이창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하고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좀 크니까 좀 사이즈 적은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면 또 쉽게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수술처럼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프리토킹 합시다. 원장님께서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뭘요? 얘를요? 저는 대화를 통해서